자, 공무원의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보수 구조. 개념에서 됐죠? 맨 끝에 직접 금전 위에다가 경제 쓰시고, 그죠? 직무수행의 대가. 그죠? 노동의 대가로 핵심 단어 뭐라고요? 직접적이고 무슨 보상?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성과 경직성, 비시장성, 사회윤리적 측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금이 있다는 거고. 자, 가시죠. 보수 수준은 보수 총액 밑줄, 전체 공무원의 보수 총액에 관한 얘기고, 국가공무원법 16조,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되 민간 부분 임금과 적절한 균형, 즉 대외적 균형성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 현재 83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약 80%를 앞으로는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90%까지 높이겠다는 거죠. 공무원 보수는 경제적 요인, 그 국가의 담세력 밑줄 상한선이죠. 사회윤리적 요인, 모범 고용주로서 밑줄 보수의 한선, 정책적이고 부가적 요인을 고려해서 보수 수준을 결정하고, 자, 밑에 보수 체계는 보수 구성 밑줄, 즉 이제 보수의 내용에 관한 문제죠. 자, 보수 체계는 자, 봉급은 기본급이고 수당은 부가급입니다. 자, 기본급의 결정 원리는 생활보장적 성격과 노동대가적 성격이 있습니다. 생활보장적 성격은 연공급, 생활급. 연공급은 핵심 단어, 근무연한, 연공서열, 계급제만 기억하시고, 생활급은 생계유지, 직급 공무원 제도에서 중시되고, 직무급은 직무와의 곤란도와 책임도, 직위분류제, 이꼴잡, 이꼴페이를 구현할 수 있죠.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선행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고공단의 직무급이 뭐가 있죠? 가와 나가 있죠.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에 주는 것이고, 연공급과 직무급의 결합이죠. 왜냐하면 이 직무를 연공급 오래 하면 할수록 직무 수행 능력이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우리 예를 들면 용접을 1년차보다는 10년차가 훨씬 더 능력이 좋겠죠. 그러나 직능 자격 제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성과급은 직무 수행의 실적과 결과를 중심으로 삼는 보수고,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암기 한번 해볼까요? 연생무능성. 그죠? 생보와 노대가 있는데, 연생무능성.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연공급과 생활급을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이미 성과급은 주고 있죠? 됐습니다. 밑에 보수 형태가 있습니다. 직업 방식입니다. 고정급과 무슨 급? 변동급이 있는데, 변동급은 성과가 날 때 주는 거라 그래서 성과급이라고 그러죠. 개인 단위로 주는 것, 우리 고정급적 연봉은 정무직이라 쓰시고, 직무 성과급적 연봉은 SES 쓰시고, 성과급적 연봉은 4급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5급 이하는 성과 상여금이죠. 집단 차원에 주는 것은 개인 쉐어링, 그죠? 총액 인건비 제도죠. 개인 쉐어링은요, 우리 이득 공유제라고 그러는데 비용 전략이라고 써보시고, 프로핏 쉐어링은 수익이죠. 수익 배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프로핏 쉐어링을 많이 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는 프로핏 개념이 잘 안 잡히니까 무슨 쉐어링? 개인 쉐어링 위주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 쉐어링 위주로 논의해야 되겠죠. 자, 밑에 우리나라에서 주고 있는 성과급이 있습니다. 연봉하고 뭐가 있다? 상여금. 고정급적 연봉은 정무직. 이건 이제 성과급이 없죠. 직무 성과급적 연봉은 SES. 성과급적 연봉은 과장급이니까 4급 쓰시고, 미지급 비율은 다 10% 다 같습니다. 이게 왜 금평 최하위 등급 미지급하고 같고, 자, 과장급 미만, 즉 5급 이하는 우리 성과 상여금입니다. 미지급 비율 10%.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15% 밑줄, 지금 현재 한 7% 되죠. 특별성과 가상급 상위 2%,
그리고 중요 직무급 등을 국정과제라고 쓰시고, 중요 직무급 뭐냐면 대통령의 국정과제 등을 수행하는, 그게 만약에 중요 직무급으로 지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중요 직무급에 대한 보수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여러분 거기 보수 체계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이 어떻게 나왔죠? 갑은 20년 근무한 사무관이고 400만원을 받고, 을은 5년 근무한 사무관인데 200만원을 받습니다. 이 차이가 뭐죠? 이거는 전체 공무원이 아니죠. 개별 공무원이니까 보수 체계의 문제죠. 언제 준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결국 지금 나와 있는 인포메이션은 5년이냐 20년이냐 밖에 없죠. 둘 다 사무관이 같으니까. 그래서 무슨 급? 연공급과 생활급 위주인데 직무급과 직능급과 성과급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자, 총액인건비 제도는 요것만 잠깐만요. 총액인건비는 인건비 전액과 기관 운영경비 중 일부를 말해. 다시 뭐라고요? 총액인건비는 인건비 전액과 기관 경비 중에 일부를 말하고, 밑에 표 보시면 5% 찾았죠? 4급 이하 밑줄, 의도적 절감 노력 밑줄. 그래서 4급 이하에 의도적 절감 노력을 통해서 이게 이제 남았다는 것은 이게 전형적인 비용을 절약했다는 거죠. 무슨 쉐어링이에요? 개인 쉐어링이죠. 한 경우에는 자체 전용을 합니다. 근데 무턱대고 안 해주고 몇 프로 이내에서 5% 이내에서 됐습니다. 앞으로는 총괄 경상비 등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연금 개혁은 2015년 개혁했는데 2015년이 역산하면 20년 전은 96년이죠. 동그라미 2번. 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자는 연금 개시가 몇 살이다? 65세입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은 합격하시면 연금을 65세에 받은 70세면 되겠죠.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삐져 있죠. 연금 계약은 2차에서는 시험에 안 올 건데, 사기자 공무원들이 그나마 믿고 있던 게 연금인데 연금 계약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복리후생입니다. 이건 답만 외우면 되죠. 홀비 맞고 건강 가라 있죠. 홀리스틱. 아까는 뭐라고요? 경제적이고 외면적이었는데 홀리스틱, 이른바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것까지 복리후생으로 제공해 준다는 거죠. 뭐 정신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고, 비경제적 복리후생은 보직을 제공해 주는 거고, 맞춤형은 수요자 됐죠? 선택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건강은 아시겠고, 워라밸, 밑에 워라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은 20대, 30대, 40대, 50대별로 다르다는 거죠. 밑에 워라밸 한번 볼까요? 동계 휴가제, 자녀 겨울, 여름, 봄방학 때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연가 저축 기간을 10년을 늘리고, 모성 보호 시간, 자녀 돌봄 휴가. 매년 좀 바뀌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비 맞고 건강 가라. 공무원 노조는요, 노조는 여러분 권리가 3개죠. 단결권 밑줄,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단결권은 지금 일반직 특정직에서는 외무만 되거든요. 그래서 6급 이하만 되는데 밑에다가 특정직 써보세요. 사실 경찰, 소방 모두 헌법재판소에 가서 합헌 판결 받았는데 공무원 노조를 그것도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교사들은 또 노조가 있죠. 정교조라고 그죠. 그래서 특정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단체 교섭은 효력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관리 권한이라고 해서 아예 정책 같은 것들은 그죠. 장관의 정책 또는 대통령의 정책 같은 것들은 단체 교섭 대상 자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 시스템 밑줄 협력적 교섭, 사안 중심 교섭, 이른바 윈윈 교섭이죠. 신뢰에 기반한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교섭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노사 단체 교섭을 체결했을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국의 연방 노사관계국, 알선 조정국 등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중노위라고 써보세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하는데 미국의 연방노사관계청과 같은 별도의 노사관계를 다루는 부처가 필요하다. 알선 조정국은 연방노사관계청하고 무관해요. 바깥에 존재하는 별도의 조직입니다. 정치적 중립으로 갑시죠. 이게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입법고시에 의무냐 권리냐. 다시 의무는 소극이고 권리는 적극입니다. 의무는 그 위에다가 정행 이원론이라고 쓰시고, 권리는 밑에다가 정행 이론론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 즉 의무일 때는 불편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선거 활동을 금지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투표해 하지마, 서명을 하거나 문서를 기부하거나 문서를 기재하거나 기부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권리로서의 정치적 중립은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현대 행정은 정책 이익을 균형적 중립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균형적 중립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부당하게 행정에 간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치가 간섭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스바라라는 학자는 정조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정실, 특정한 편향적인 인사를 앉히면 안 되고, 비조작, 특정한 이익을 조작하면 안 되고, 비부가, 기억해야 됩니다. 비조작, 비부가의 원칙이죠. 공무원들의 정치적 이익을 정치적 분석,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치 중립은 항상 뭐요? 소극은 의무냐 권리냐. 여기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보느냐 권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로유연화, 유연근로 워라밸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 인사혁신처는 형태나 시간, 복장, 장소 등 다양하게 보는데, 자, 됐습니다. 밑에 내용 한번 보시죠. 과거에는 고정적 근무 내용, 과정, 형태, 시간, 장소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로 형태, 직종이죠. 정규직이냐, 임시직이냐, 임기제냐, 상근이냐, 시간 선택이냐. 요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가장 문제가 잘 되는 게 시간이죠. 가시죠. 재중파탄선교인데 다 기억하지 마시고 빅3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재량 근무는 특정 과제 밑줄, 특정 과제를 완수하면 굳이 출근 안 해도 출근한 걸로 보준다는 거죠. 특정 과제. 그죠? 뭐 주로 이제 그 핵심 인재들, 교수님들 같은 경우를 많이 하죠. 집중 근무는 압축 근무, 컴프레스. 이거보다는 몇 점 몇 근무제? 3.5 근무제라고 하는 게 좋겠죠. 자, 주당 동그라미. 주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월, 화, 수 12시간, 목 4시간. 그래서 몇 점 몇 근무제죠? 3.5 근무제죠. 파트타임은 시간 선택이죠. 시간 선택로. 자, 탄력 근무, 선택 근무인데 요즘에는 이거보다는 시차 출퇴근이라고 많이 합니다. 시차 출퇴근. 요거는 하루 동그라미. 자, 집중 근무는 무슨 단위? 주 단위. 시차 출퇴근은 하루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코어 타임 밑줄, 이거 꼭 중요하죠. 코어 타임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통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코어 타임이에요. 그죠? 여기 시차 출퇴근은 8시면 5시, 9시면 6시, 10시면 7시에 출퇴근 시간만 조정해 주는 거고,
교대 근무는 마실 거고요. 시간 선택 근무. 이거는 하루 근무 시간은 코어 타임이 없는 거죠. 그죠? 이건 잘 안 하니까 넘어가시고, 보상휴가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는 대신 휴가로 가는 거. 이거는 뭐, 굳이 따지면 근로시간하고 상관없는 거고, 정부가 하는 게 이겁니다. 초과 근무 저축 휴가제 밑줄, 초과 근무제, 저축 휴가제. 바쁠 때 초과 근무를 한 것을 상대적으로 덜 바쁜 날에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실제로 실무에서는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다시 재량 근무하고요. 3.5 근무하고 시차 출퇴근하고 초과 근무 시간 저축 휴가제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시험 놀만 하죠. 그죠? 장소에 유연하는 오피스, 홈은 재택이고 스마트워크죠. 스마트워크는 모바일 워크는 이동 근무죠. 이동 근무. 스마트워크 센터는 우리 지금 거주지형이 있고 세종시로 가면 출장형이고 교통 거점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스마트워크 센터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썰말이 좀 많습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인사행정이 지켜야 될 원칙은 바로 직장생활의 질이죠. Quality of Work Life. 노동의 인간화. Humanization of Labor. 노동의 인간화. 이 반대말이 뭡니까? 인간소외죠. 인간소외. 인간소외가 되겠습니다. 노동의 인간화. 됐습니다. 개주 공안 밑줄. 개인적으로 고려해주고 민주적인 참여, 공정하게 대우해주고 제도가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1번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근로운동, 적절한 보상, 작업 환경의 안정, 성장의 기회를 주고 사회적 통합, 작업 조직,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공정한 대우, 일가 가정의 조화 등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하는 것들이면 전부 다 뭐라고요? Quality of Work Life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사행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